공차생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1차가 끝난 직후 5월 말 3주차 정도입니다. 합격 후 한 달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습니다.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새로운 책을 삽니다. 금방이라도 세무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렵다는 세법학도 이제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은 이미 1차 시험 공부할 때 했으니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수업을 들으면 조금 어렵지만 할만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6월 말입니다. 공부가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에게도 미쳤고 회계학은 분명히 잘 알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니 난이도가 상당해 보입니다. 분명히 한 달 전에는 쉬워 보였는데 점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만 아는 것이 제일 쉽다고 그 수가 늘어나자마자 오히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 까먹은 상태입니다. 공부 시간이 지루하고 하기 싫습니다. 학원 수업도 중후반을 달리는데 앞에 것은 글씨고 뒤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옆을 보니 옆에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케줄이 다른 유해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달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원 진도에 따라서 열심히 복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이상한 주제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원가관리에서는 몇 가지 챕터들이 결합형 문제로 출제돼서 곤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이 아닙니다. 세법학에서는 매일매일 이상한 용어들이 쏟아집니다. 기본 3법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은 무엇이고 갑자기 주택수를 이상하게 세라고 합니다. 가족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미리 준 것도 있고 가족끼리 돈 주고 사왔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갑자기 증여로 의제하겠다고 합니다. 꼭 거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부여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말도 어렵고 하기 싫습니다. 조금 버겁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다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익숙한 산식을 찾아봅니다. 산식 또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조건이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럴 때마다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불안감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합격자 혹은 유해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걸 다 외운다고? 미친놈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7월입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하던 운동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쳤습니다. 누가 책에 낙서를 해놨습니다. 내가 진도를 나가기 급급해서 중간에서부터는 복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시계를 보니 35일 남았습니다.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달리느냐 선택을 할 때입니다. 괜시리 유튜브를 켜봅니다. 동차생 합격 수기 이런 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내 깨닫습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시험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사실 딱히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양이 많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스피드 가이드를 챙겨봅니다. 마구잡이로 외워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도망을 가봅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로 승화시키거나 그냥 가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수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에 문구로 설명드렸지만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 분석은 수치화만 잘 시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적 분석은 그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행동 반경을 보이고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고품질의 정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심층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래도 붙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동차생의 표본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애초에 그만하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처음부터 유해생을 노리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동차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을 걸고 이 3달 동안에 정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온라인 강의든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차생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공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너무 불편했다 부분을 중점적으로 케어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초심자이거나 처음에 수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보들인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난 안 그래. 난 안 그럴 거야. 라는 외면 혹은 자의식 과잉보다는 나도 이럴 수 있겠는데? 진짜 이러는 거야? 저 역시도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라고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외우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일기 혹은 남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써보고 인격화를 하고 시기마다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하나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맞다, 남들도 이 시점 되면 멘탈이 터졌어, 어려워했어,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십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 내용? 제가 여러분도 다 잘 알겠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카톡방에서 학습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로 조언하고 아껴주고 혹은 약간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잘 하는구나. 난 아직 거기 가지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정말로 카톡방 운영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톡방에서 올려주는 단어 하나, 키워드, 언어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동차생들은 포기하는구나. 이때쯤은 유해생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때에는 3차생들, 그 이상의 장수생분들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남의 시간을 표본화시키고 그것을 벤치마킹 삼아서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의 저가 벤치마킹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예정입니다. 사실 동차생 치고는 답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첫 시험이기도 했고 회계학과 세무회계가 이런 방향으로 난이도를 올릴지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